이 오는 13일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시한입니다. 여야 지금 그런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공방만 했는데 자,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지금 총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정치권에서 답을 내놓지 않아서 아주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여당, 야당 각자 주장하는 바가 뭔지 네. 일단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야당을 먼저 얘기하면 예. 야당은 한마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예. 다시 말해서 일정한 정당 권역별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별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 가령 영남권에서 새정치연합이 30%를 얻었다 예. 그러면 그 영남권 전체 할당된 의석 중에 30%를 가져가게 하는. 네. 지금보다는 아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겠네요. 이걸 하자는 거고,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주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공천제도를 지금처럼 공천권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이 원하면 다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해서 후보를 뽑게 해서 예. 국민이 그대로 하는 그런 참여하는 후보 공천을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럼 협상이 진행이 돼야지, 뭔가 타결이 돼야지 네. 선거 제도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내년 4월에 선거니까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건데 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선 13일까지 사실 그 기본적인 선거 제도는 기본 틀을 확정을 해서 예. 의원 정수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게 틀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예, 그 틀을 놓고 선관위에서 만드는군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제도의 틀의 변경을 원하는 건 아까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그동안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부해오다가 그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으니까 예. 빨리 정개특위에서 두 개를 다 같이 논의하자라고 말하자면 현재는 문재인 대표가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난 그거 관심 없거든, 그제도. 그건 당신에게 당신네들 당에만 유리한 거다라고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 선거제도라기보다는 공천제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김무성 대표는 그거는 우리는 그 같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사실상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 두 대표, 여야의 두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 크게 합의하여 내년부터는 영남에서도 또 호남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개특위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논의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표정이 밝지 않은 거 보니까 뭐 해주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뚱한 거죠. 그럼 예. 정개특위에서 다 논의는 해보라 그랬다. 그런데 예.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금 야당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선거제도 개혁도 선거제도의 변화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여야에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아까 하셨듯이 공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후보를 이런 방식으로 뽑겠다 하는 건데 네. 지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네. 야당이 지금 분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분당이 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도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했느냐. 예. 아까 얘기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당내의 바로 얘기하는 분당 세력, 다시 말해 비노, 비주류, 호남 세력들에게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 그러면 친노가 패권주의를 행사해서 물갈이를 단칼에 날리는 이거를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예,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슬쩍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제 보니까 주말에 호남계 네. 의원들, 비노계 의원들이 또 모여가지고 네. 결국에는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호남에서는 문재인, 친노는 이미 버린 카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표현을 빌면 문재인 대표와 같이 의원들이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한다. 예. 그리고 만일에 새정치연합으로 출마하면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예.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제 17분이 모여서 앞으로 일단은 문재인 대표는 안 된다. 다만 이것을 조금 더 지켜봐가지고 9월 이른바 혁신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까지 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행동을 하겠다라는 말하자면 뜻을 모은 자리가 어제 회동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당은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근데 예. 그 분당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분당을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지금 17분을 포함해서 그 비노 호남 세력들이 만일에 분당을 결의할 각오와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면 저는 굳이 저런 모임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소리 소문 없이 해서 어느 날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 대표와 당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되는데 왜 저러느냐. 분당에 따른 부담감,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특히 수도권이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내놓고 말하자면 이선 후퇴해서 비주류가 당권의 전면에 등장하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런 모양을 1차적으로 저는 바라고 있다. 예. 그런 생각.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거 안 되면 예. 안 되면 이제 예.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 거기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나가겠죠. 어차피 남아서 공천에서 학살 당하나 예. 나가서 엄동설안에 내 스스로가 살아오나 결국 후자를 택할 수가 있겠죠. 그때. 예, 그렇군요. 예. 윤정희 기자하고 포인트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걸 놓고도 지금 독일식으로 할 거냐 일본식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독일식이고요. 예. 여당에서 좀 관심을 가져왔는 건 일본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요.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을 좀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권역별로 이제 의원석을 할당을 하는데요. 이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같이 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당선으로 의석을 충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례대표의 정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건데요. 일본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권역별로 나눠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정을 하는 건 맞는데요. 이 지역구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만 할당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54명인 이 비례대표의 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일본식을 좀 지지를 하는 거고요. 이 독일식은 의원수 자체가 좀 정해져 않기 예. 때문에 우리 정치 체계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본식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일본식으로 하면은 54명의 비례대표 중에 서울이 예를 들어 한 20명 정도를 한다. 서울 수도권 20명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 20명에 대해서만 각 정당별 득표율을 나눠서 그 20명만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일본식이기 때문에 여당은 이 방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구도를 깰 수 있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뭐가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텐데 어느 게 우리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인지 네.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독일식으로 해서 전체 정당 득표율을 갖고 지역구하고 합쳐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현재보다 아까도 얘기한 영남 같은 데선 새정치연합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현재의 제도의 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정당 투표율만 갖고 한정된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현재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의미를 가미할 수 있는 현실성으로 보면 보다 일본식이 우리와 현재와 가까워서 어떤 현실 적응력이 있고 또 하나는 독일식으로 할 경우는 아까 이른바 초과의석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일본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지금 이 선거 제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